안녕하세요.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타노이 오토그라프 스피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스피커는요, 1953년에 영국의 타노이사가 설계한 스피커예요. 1953년에 오리지널은 한 100조 정도 만들어졌는데 현재는 뭐 지구상에 남아있는 오리지널은 거의 없다고 해요. 소장자들은 오리지널이라고 하는데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미 70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타노이 오토그라프는 1998년에 김박중,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제작한 거고요. 특히 현악기나 대편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를 가지는 게 뭐 꿈의 스피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니아층에서는 되게 유명한 스피커입니다. 이게 오토그라프라는 게 서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파운틴 박사가 품질을 개런티한다라는 뜻으로 자기 서명을 한 때부터서 이제 이 스피커가 오토그라프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크기는 높이가 150cm가 넘어요. 성인 남자 어깨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무게가 85kg 정도 나오는 아마 초대형 스피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전면에 그릴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에 장착되어 있는 유닛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영국산이고요. K3808 모델로 1979년부터 생산된 유닛입니다. 타노이 오토그라프 전용이라고 할 수 있죠. 크기는 15인치로 아마 가정용 감상용 유닛 중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일 거예요. 15인치. 그리고 안에 유닛을 보시면 네, 저게 미드레인지죠. 나팔혼처럼 생겼고 약간 작은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고요. 뒷면에는 다이아프램 알루미늄으로 된 게 있는데 이 중음 레인지가 상당히 독특한 배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콘치가 종이에요. 그래서 좀 맑고 종이색이 나는 그런 음색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노이 초기에는 이런 유닛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많이 떨어졌고 또 뒷부분에 있는 자석의 힘도 약했죠. 그래서 뭐 25와트, 50와트 이런 조그만 소리를 낼 수 있는 유닛이었는데 1979년부터는 개량에 개량을 거듭해서 지금 이거는 타노이 메이커가 말하듯이 한 유닛에 150와트를 걸어야만 정상적인 소리를 낼 수 있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오토그라프들은 뭐 300빛 진공관 메다트짜리들을 걸어서 소리를 되게 불안정하고 뭐 부드럽게 내는데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전돼서 초기에 진공관 앰프들을 걸면 타노이의 진짜 진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채널당 100W에서 150W 이상의 TR 앰프를 걸어야만 박진감 넘치는 오토그라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 유닛의 우퍼와
미드레인지의 크로스오버는 1kHz로 나뉘어져 있고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트위트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kHz 이상, 10kHz 이상, 뭐 10에서 20kHz를 2만 Hz 이상의 그 범위는 그 당시에는 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가층 지역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피커를 들으려면 트위트를 반드시 달아주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부를 한번 볼까요? 측면도 이렇게 그릴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착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착탈을 하면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는 것이 지금 1kHz 크로스오버 유닛이고요. 오리지널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월이 오래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쓸만하고요. 이 뒤쪽으로 보시면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뒤쪽으로 백호른이 있어요. 통로가.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저음은 흘러서 이 바깥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 유닛을 디자인할 때 파운틴 박사가 350Hz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350Hz 이상은 후면의 백호른을 통해서 측면으로 나와서 저음을 보강하고 더 굵게 만들 수 있게 설계를 한 게 이 오토그래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닛은 우프와 미드레인지 두 개만 있지만 초저음을 내는 측면 백호른하고 전면 호른에서 나오는 중음과 고음 이렇게 3단계로 분리되어 있어서 그 당시만 해도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였죠. 네. 그리고 이 오토그래프의 소리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현악기예요. 뒤에 있는 큰 백호른이 거의 1m가 넘기 때문에 여기서 350Hz 이하의 그 배음들을 완벽하게 소화하는데 특히 뭐 첼로나 더블 베이스, 바이올린 같은 통을 울리는 현악기의 배음을 거의 완벽하게 소화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백호른 특유의 잔향감이 있어요, 스피커가. 그래서 콘서트홀 같은 데서 연주를 할 때 그 느낌이 집에서도 구현이 되기 때문에 현장감이 되게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감 때문에 이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반면에 현대적인 하이엔드 소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명징하고 아주 클리어한 음상은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소리의 확대를 위한 혼 타입이라서요. 소리가 중첩 반복되면서 나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쪽의 스타일하고는 멀고요. 특히 백호른 쪽으로 나오는 측면의 저음은 전면보다 한 바퀴 돌아서 나오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저음이 좀 약간 늦게 반응을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그 늦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자면 뭐 현대적인 하이엔드 풍의 그런 명징한 음상을 요구하는 그런 취향의 스피커는 아니고 다만 나무로 되어 있는 현악기나 이런 전통적인 악기들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하이엔드보다 훨씬 나은 것 같고요. 질감이나 뭐 감성이나 이런 건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특히 큰 소리로 들을 때는 거의 뭐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앞에서 연주해주는 그런 감동이 나올 정도의 엄청난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많아서 이 스피커가 이렇게 크고 고출력인 이유는 유럽의 주거 환경처럼 천국 뭐 집에 지붕이 막 4m가 되고 가로 세로가 막 20m 뭐 이런 큰 로비 홀에서 듣게끔 만들어진 건데요. 이런 조그만 아파트에서는 사실
듣기가 제대로 감상하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오토그래프를 들으려면 스피커와의 거리가 청자의 거리가 15m 이상이 돼야만, 그리고 천정의 높이가 지금 뭐 이런 2m 20, 2m 40이 아니라 4m 이상이 돼야만 진정한 오토그래프의 위용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제대로 들으려면 스피커보다는 집을 바꿔야 하는 거죠. 네, 이상 오늘 오토그래프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다른 스피커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